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지금 호갱노노 실시간 1위 아파트가 바로 인덕원자이 SK뷰인데요. 두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덕원역 좀 멀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관해서 제 생각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1위 이거답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좀 봤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싼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분양가 관리 지역 요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분양가 심사를 HUG 허그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 분양가를 좀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만큼 강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분양에서 과연 1순위 청약을 받을 만한 거냐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왕시 내손동 2,600가구 정도로 분양이 될 것이고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약 899세대로 총 900세대 정도에 이르게 되고 2,600세대가 총 세대수가 되니까 정말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로는 인덕원역 근처에 있기는 한데요. 사실 도보로는 좀 먼 건 사실입니다.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서는 바쁜 아침 시간에는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입지를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면은 이쪽 인덕원역은 북부에 있고 여기는 의왕시고요. 왼쪽으로는 안양시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의 안양시는 이제 평촌 신도시로 만들어진 곳이고 이쪽 우측의 의왕시는 내손동이 남쪽에 있고 그 위쪽은 포일동입니다. 그래서 포일 숲속마을이라는 택지지구로 만들어진 곳이 있고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여기는 농어촌 공사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푸르지오 아파트가 생긴 거고 30평대가 최고 15억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내손 다구역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신축 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많이 치고 오르다가 GTX 이슈도 있어서 많이 호재를 받고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싸지 않다고 해서 제가 좀 분양가를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59 타입으로 볼 때 7억 4천에서 7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인근에 이편한 인덕원 더 퍼스트 아파트가 2021년 기준으로는 8억대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 2020년도 가격으로는 또 한 7억 5천에서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즉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지역까지도 수혜를 입고 가격들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던 거를 버블이라고 간주해서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20년대 가격이 약 7억대니까 지금 현재 나온 59 타입 즉 24평 아파트가 7억 4천에서 7억 7천만 원 정도를 하면 이 가격이 싸진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통상 로또 분양을 하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받기만 하면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분양가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시세만큼 가격을 부른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편한 인덕원 더 퍼스트는 2012년에 준공된 아파트이고 이번에 분양하는 인덕원 자이 SK뷰 같은 경우는 빨라도 2024년 말이고 2025년 초에 입주할 것 같은데 그럼 두 아파트 간의 준공연도 차이는 13년에 이릅니다. 사실 13년이라면 엄청난 시간인데 그 13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아파트가 같은 가격으로 나왔다면 사실 저는 신축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59 타입이 분양가가 싸진 않지만 비싸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59 타입 정도면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은 충분히 받을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30평대를 좀 봤는데요. 통상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 건 84 전용 타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84 타입이 없더라고요. 74 타입이 있고 가격이 8억 2천대에서 8억 8천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74 타입이 8억 8천만 원이면은 저기에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게 들어가면 9억
100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9평, 그러니까 74 타입을 29평이라고 간주했을 때 29평 아파트가 의왕시 내손동에서 9억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좀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이편한 더 퍼스트를 비교해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 동일한 타입이 없기 때문에 평단가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35평 기준으로 해서 물론 최고가를 12억 원까지 올라갔던 게 있지만 최근에 조정하는 걸 받아들여서 아주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을 때 8억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당 2,5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29평 타입은 평당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 비교해서도 그렇게 싸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4 타입은 좀 비싸게 나온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약을 받을 거면 59 타입을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59 타입, 즉 24평 아파트는 경기도권에서는 30평대에 비해서 인기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24평 아파트는 주로 어디서 인기가 있었냐면 서울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시내 안쪽에 만들어진 신축들에서 워낙에 서울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24평 아파트로 몰려가는 경향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지난 정부에서 지지난 정부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줄 때 이 24평 아파트들이 수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 매물 수요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4평대 아파트가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었고 주력 타입이 30평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평촌 신도시 안쪽으로 가게 되면 24평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24평을 그래도 가볼만 하다. 그치만 아주 주력 메인 인기 타입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이제 평촌도 준서울이기 때문에 땅값이 워낙 올라가고 있고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거기는 의왕시니까 평촌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평촌동이 아닌 곳들 도 평촌이라는 말을 아파트 앞에다 많이 갖다 쓰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4평을 분양받는 건 괜찮다고 본다. 59 타입은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로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덕원역까지 멀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먼가를 좀 따져봤습니다. 제가 사실 의왕시 포일동에 2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어서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런데요. 여기가 물론 인덕원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려면 좀 한참 걸어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차로는 약 2.1km를 8분 정도에 이동하는 걸로 나오고 마을버스를 통해서는 8-1번을 타고 가게 되는데 약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걸어가면 35분이 걸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인덕원자이 SK뷰가 이 인덕원역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가격이 더 비쌌겠죠. 당연히 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받으려고 했을 거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 가격에 이것도 싸진 않지만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덕원 지역이 가격 하락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인덕원 지역이 임대차 3법 이후에 서울에서 밀려난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그냥 해버리자. 교통이 좋고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지역을 많이 사자라고 해가지고 수요가 몰렸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GTX 개발 호재까지 붙어가지고 더 치고 올라갔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가격이 이제 자산시장의 거품이 좀 꺼지면서 밀려서 내려온 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인덕원 지역의 입지를 분석을 하려면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매물을 함께 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양시 동안구가 2021년에 입주 매물이 상당히 많았고요. 2024년에도 또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2023년에 입주 매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구안양이라고 불리우는 만안구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매물들이 상당히 공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지금 분양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인덕원역하고 멀다 안 멀다보다 더 중요한 건 인근에 입주 매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여기를 분양받아서 지금 이거를 입주장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냐를 분석해 보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파트가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냐? 주로 이제 잔금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2024년 말 12월이나 2025년 1월이라고 이거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전매가 제한되니까 분양권 거래는 안 되죠. 다행인 건 전입 의무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세 줄 수 있겠네요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에서 상당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잔금을 위해선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요 정도 내 돈을 내고 나머지는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돈으로 이거를 메꿔 넣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입 요건 없네요. 그냥 갖고 있다 팔면 되네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 지역들에는 입주를 해서 2년간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2년간 거주를 하지 않으면 1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과세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율은 여러분들의 소득세하고 똑같고요. 약 2억 정도 만약에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2억을 다 가질 수 없고 약 30-40%대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내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입주장에 내가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언젠가 여기서 2년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899세대 이 일반 분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외에도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에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전세 가격이 매우 내려갈 거를 가정해서 내 돈을 더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 인덕원역에 GTX 노선 관련해서 슬픈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동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염두에 두지 마라. 그리고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시기인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인덕원역 일대가 교통이 좋기는 좋습니다. GTX-C하고 인동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4호선 노선이 이미 사당을 통해서 강남까지 2호선으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16분이면 가거든요. 인덕원역에서. 그래서 그 점을 갖고 있고 정말 좋은 건 월판선이 곧 개통된다라는 것입니다. 월구 판교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구안양을 지나서 인덕원역과 청계역을 지나서 판교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월판선이 연결되면 판교의 고소득 일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지금 일기 신도시 분당이 재건축 이슈가 있고 아직까지도 한참 남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축에 살기 위해서는 용인 플랫폼 시티로 간다든가 아니면 월판선을 타고 이쪽으로 와서 월판선을 타고 와서 인덕원역을 통해서 이쪽의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GTX나 인동선보다는 이 월판선 자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 싸지 않습니다. 근데 59 타입의 경우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로또가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이고 청약 가점이 좋은데 여기 분양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시면요. 그냥 만약에 로또를 원하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택지지구 분양이나 사전 청약을 노리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덕원역이 멀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가까우면 더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평촌, 범계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들은 다 역하고 멀어요. 전부 다 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 좀 먼 거리인 게 다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인덕원역하고 먼 게 그렇게 디메리트인가? 이게 단점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인덕원자이 SK뷰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고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좋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